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월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북이 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라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달리 음목이 될 것이고요. 양류목과 같다라고 했으면 쉽게 말하면 난초, 화초 같다라고 했죠. 간목이 단단하고 곧고 튼튼한 그러한 큰 나무라고 보면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사를 추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월은 뭐가 됩니까? 물론 인묘진 동방으로서 을목이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인월의 을목 또는 묘월의 을목은 을목 자체가 굉장히 왕하지만은 진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지장간 진중에 있는 지장간 개수 을목이 있어서 뿌리는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얻어서 인성이 일간 을목을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을목은 신약한 경우에 정인인 임수를 치용하기보다는 편인인 계수를 좋아한다. 이것은 정인이 좋은 것이고 편인이 나쁜 것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편인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을목은 임수라고 하는 대수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 같은 계수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목의 용도는 간목처럼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나 꽃을 피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같은 복이라 하더라도 간목의 진월의 용신 치용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을목의 용신을 치용하는 법에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인 토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개수로서 일간 을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주게 되면 그야말로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금이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수를 생해주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볼 때는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고 수가 많게 되면 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 또한 좋지 못하겠죠. 진월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왕수가 식상인 화를 극하게 되면 을목이 인성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주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가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가 되어야 된다. 정리하면 진월의 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되 상황에 따라서 그의 어떤 것을 가중할 것인지 어떤 것을 가감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 일간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는 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 8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그 일간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이 어느 월이냐, 인묘지는 봄에 태어나는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수는 가을, 해자축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다. 인묘월은 목이 왕할 때, 사오월은 화가 왕할 때, 신유월은 금이 왕할 때, 해자월은 수가 왕할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은 사계월로서 토가 왕할 때가 된다라고 등등등 월령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안 연후에 나머지 전체 8글자가 어떻게 배속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격국을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어떤 분들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주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도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여기에 심취해서 평생 보지도 못할 특수한 격국 열심히 들이다 파봤자 사주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최소한 10정격 정도는 완벽하게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10정격이 거의 뭐 8, 90%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정관격, 평관격, 정인격, 편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양인격, 걸로격 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격은 그 정도만 알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별격들은 뭐 그냥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간을목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간을목은 뭐가 되죠? 그렇죠, 음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진토, 술토, 양토, 축토, 미토, 음토, 그 다음에 또 구볼해 볼 거는 건토는 술토와 미토가 건토, 습토는 지지로 축토와 진토가 습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 일간인 목이 월지인은 토를 극하는 관계, 일간은 나라고 본다 그랬죠. 내가 월지인은 토를 극합니다. 내가 극한다 라고 해서 극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자.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이 있죠.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극아자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내가 관리하는 재성은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되는 것이다. 재물로도 보고요. 인기,
유흥오락, 주색잡기, 근면성실 등등등 다 재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건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월급, 이자 같은 개념인데, 이 정재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는 어저께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던 것처럼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재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음목인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는 정제격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제격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진월은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술충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목은 진월에 사지가 아니라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 을목은 약하고 토가 왕합니다. 그래서 신약, 일간은 약하고 재왕, 재성은 왕하다, 또는 다른 말로 재다신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생조해준다. 또는 같은 비견 겁제 형제 자매로서 쪽수는 국력이다. 형제 자매가 많으면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는다. 해서 비견 겁제가 옆에서 방신방조해준다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진월의 을목은 인성으로서 을목을 생조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의 특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화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가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을목이 좋아하는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진중개수가 일단 있으니까 먼저는 뭐다? 없는 것을 먼저 챙겨야 되겠죠. 화를 먼저 챙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 단 재성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 화가 다시 재성을 생해주게 되는 것이니, 이때는 개수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을목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진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있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병화가 아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편인격으로 볼 수 있고, 을목이 투출하면 그냥 단지 원령을 가지고 격을 잡으면 그냥 정제격의 제다신약 보시면 되겠고, 무토 투출하면 당연히 정제격의 제다신약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월간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렇게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제다신약의 인성으로서 을목을 생유해 주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을목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에 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투출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에 뿌리를 뒀다. 지지에 뿌리를 뒀다 꼭 원령은 아니어도 됩니다. 연지도 되고 일지도 되고 시지도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이 투출하면 천간에 있으면 투출하는 것이고, 뿌리가 없이 천간에 있으면 이건 부로라고 합니다. 부로라고 해서 천간에 떠 있다, 이렇게 부평초처럼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 투출되어 있으니 제다신약이 더욱더 세력이, 재성은 더 왕해졌고 일간은 상대적으로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제다신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지에 또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다신약이죠, 역시나. 근데 이 진토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진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토는 어떤 토? 습토가 되고, 지장간에 개수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두 진에. 그 다음에 개수가 진진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진토를 습토라고 해서 니사, 진흙과 같은 것으로 뻘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가 같은 데 가면은 진흙 같은, 그게 바로 진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 자체가 제다신약이긴 하더라도 진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진짜 문제가 커지죠. 진술충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지연이나 술술이었다. 을목 말라 죽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을목 입장에서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간의 간목 겁재가 투출, 이거 군비쟁제라고 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왕한 재성을 겁재로서 분재,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많다. 저게 예를 들어서 1,000억
천억대 어떤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내가 천억대 프로젝트 혼자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그래서 내 동기 동창들 데려다가 같이 해서 돈을 천억을 벌면 꿈만 같죠. 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실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분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놓고 서로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일간도 겁재인 간목도 뿌리가 좀 약한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으니 을목은 진진묘에다 뿌리를 둘 수 있죠. 당연히 간목도 진진묘에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억지로 따지면 이것도 군비쟁자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이제 뭐 목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원령을 득한 것이 더 강합니다. 어저께 갑인도 마찬가지로 갑인 일주였을 때 어저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제가 원령을 득한 것이 좀 더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비쟁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재성을 나눠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을목 자체,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든가 정화를 얻게 되면은 요거는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상관, 생재하게 되면 요거는 진짜 솔직한 말로 쟁제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가 총명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지에서는 뭘 얻어야 되냐면 식상인 화를 얻고, 그 다음에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진진에 있는 개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지지로 뭐 해수라든가 자수 등 이렇게 좀 얻으면 좋지 않을까. 천간에 개수, 임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천간에 있는데 뿌리가 약한 것보다는 지지에 한 점 더 있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진에 있는 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수를 하나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장점이 될 것이고, 화가 있어야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병화를 본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좀 약한 듯 하더라도 뿌리가 있는 간목이 병화를 생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주 이렇게 되면 토가 좀 많은 것이 단점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주 자체는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추천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 저는 이 병자시를 좀 추천할 수 있는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병술시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건 이제 자수가 아니라 술토라고 하면 이거는 수기가 부족한, 물이 부족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 이렇게 화운이라든가 이렇게 모공 같은 때는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조금 드러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금수운으로 갈 때는 오히려 병자보다는 병술시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여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때부터는 수기가 좀 세력을 크게 얻으니 정묘, 병인대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병술시도 좀 나쁘지 않다. 병자시도 좀 병자시도 괜찮지만 확실하게 안전빵은 병술보다는 병자가 되겠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34살까지가 화운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우에 안전빵은 병자시고 병술시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남자는 병자시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축시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건 다시 토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재다신약일 수밖에 없겠고, 뭐 식신생재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병화인 것과 정화인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뭐냐면 요거 축토가 습토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는데, 만약 이것이 이제 정축이 아니라 해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해묘합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병화가 더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정해시도 나쁘지 않지만 비교 형량했을 때는 병자시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다시 투출된 것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의 뿌리를 둬서 이제 목도 세력은 있죠. 이거 토목교봉이죠. 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면 수가 부족한 것이고, 수를 용신으로 취용하면 화가 부족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쪽도
아쉽고 저쪽도 아쉬운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진시가 되게 되면 경금이 천간에 투출해서 을목하고 탐합 또는 경금이 을목을 공격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저는 추천해 드릴 수 없겠고요. 신사시가 되면 역시나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임오시 같은 경우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을목을 생해주는 구조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필요할 때는 지지로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진진에 뿌리가 약하고 화가 필요할 때도 천간에 화가 있어서 생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제 오중 정화는 임수가 이렇게 깔고 있으니까 화로서의 능력을 좀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병자시, 병술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개미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오화였으면 뭐라도 조후할 때 화를 쓸 수 있고 임수를 쓸 수 있지만 개수는 어차피 수로서의 용도가 있지만 미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묘미 합해서 목이 엄청 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미토에서 어차피 토도 왕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얻었다는 장점에 비해서는 미토는 그렇게 용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토를 더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돼서 저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시가 되게 되면 등락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원국에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습니다. 무인심은 인중병화라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화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 좋지 못하다 수운 갔을 때 또는 금은 갔을 때 화가 없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 빵 때려버리면 그나마 을목, 간목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니 오늘 중에서 절대 고르지 말아야 될 생시 중에 하나 바로 을묘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분만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명리학자고 대가다라면서 이 을묘시를 선택해 줬다 그러면 다시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선택해야 될 생시가 아니고 절대 멀리해야 될 생시 오늘 중에 생시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을묘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은 뭐 각별히 뭐 자연뿐만이 아니고서야 뭐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병자, 병술 딱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저는 병자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